네, 이렇게 녹화 시작했고, 오늘 주제는 1파 연장 터미널이죠. 그래서 지금 톡방에 혹시 1파 연장 터미널 케이스 좀 준비해 오신 분들은 쭉 올려주시면은 차례대로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모자랄 수 있을 것 같은데, 인원이 적어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은 찾아보죠, 한번. 같이 찾아보는 걸로 합시다. 일단 붓다님 거부터 할게요. 붓다님 들어오셨나요? 들어오셨네요. 네, 붓다님 거 이렇게 띄워놓고 한번 봅시다. 우선 1, 2, 3, 4, 5를 이렇게 카운팅 해주셨고 여기에서 모순점이 몇 가지 있네요. 우선 1파 연장 터미널이면 1, 3, 5 순서로 작아지는 거는 어, 당연히 성립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2, 4랑 1, 5가 2, 4랑 1, 3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모순이고요. 이거를 차례를 조정을 못하나? 네, 이렇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모순이고, 자, 그리고 제로투 추세선을 이렇게 그으면은 1파이 어떤 부분이 지금 뚫리죠.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4파가 2파보다 큰 그림이 보통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5파에서 A, B, C, D, E에서 5파가 이렇게 무삼수가 나올 수는 있지만 무삼수는 2파가 C파를 넘어서면 안 되죠. 무삼수는 2파가 D파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C파의 종점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삼수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요거는 1파 연장 터미널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요거는 지금 세로 라인은 시간을 아마 측정을 해주신 것 같은데 여기서 여기까지 걸린 시간 내로 다 되돌렸는지 체크를 좀 해주신 것 같은데 딱 1대1이네요. 딱 1대1인데 뭐 되돌리긴 했지만 전혀 일단은 1파 연장 터미널 차트는 아니고요. 요거는 그렇게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엘리누님 겁니다. 현대 모비스 보통 주고 아 참 방금 그 붓다님 거 말씀드릴 게 있는데 붓다님 거 종목이 그 채권이잖아요. 10년 채권. 그러니까 금리죠. 근데 요게 로그 차트로 해야 되는지 일반 차트로 해야 되는지 또 무슨 차트로 해야 되는지도 지금 불분명합니다. 요게 가격 차트가 아니고 뭔가 로그로 해야 되는지 일반으로 해야 되는지 왜냐면 단위가 퍼센트니까 애초에 퍼센트 단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카운팅 하는 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우리가 로그로 해야 되는지 일반으로 해야 되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좀 힘들어 보이고 그런 면에서 요거 요거는 이제 카운팅을 하기가 좀 애매해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거는. 그 다음에 엘리노님 거 봅시다. 현대모비스 보통주 4시간 8월, 9월, 10월 지금이네요. 현대모비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4시간봉.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1파 연장 터미널로 봐주셨는데, 일단 135 순서대로 작아지는 거 성립하고요. 그 다음에 추세선 모이는 거 성립하는 것 같죠. 추세선이 하나는 이렇게 되고 하나는 이렇게 되고 모이는 것도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오파가 13 추세선을 페이크아웃 하기도 했어요. 전부 다 만족합니다. 3파랑 5파랑 길이를 한번 재볼까요? 3파가 만약에 여기서부터라면 5파가 더 길어지니까 3파는 최소 여기 아니면 여기서부터예요. 그거는 이제 알고 계셔야 하고 1파랑 3파 길이도 한번 재볼까요? 네, 대충 이 정도 하면은 네, 성립하고요. 그래서 다 만족합니다. 다 만족하는데 지금 돌리는 속도마저 만족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피보나치 타임존 툴을 써서 1파 처음 시작점부터 5파 끝점까지 이렇게 잰 다음에 2.0을 체크를 하면은 요 길이랑 요 길이랑 똑같아지는 것 이내에 여기를 되돌려야 되죠. 요 안에서 적어도 요 안에서 되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책에는 요게 0.5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0.25라고 나와 있는데 그거는 아마 같이 샘플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전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은 그러니까 1대1은 대부분 성립을 하기 때문에 1대1로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요게 진짜 터미널인지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죠. 저게 진짜 터미널이라면은 그러니까 얘는 모양은 터미널이 맞는데 얘가 진짜 터미널이라면은 C 아니면 O 아니면 C 아니면 O겠죠. 왜냐면은 터미널이라는 거는 마지막 파동에 와야 되니까 1파에도 올 수 없고 3파에도 올 수 없습니다. A파에도 올 수 없어요. 무조건 C파랑 O파에만 와야 됩니다. 리딩 다이아고널이 없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러면은 이게 C가 될 수 있으려면은 어떤 카운팅이 돼야 되는가? 뭐 5가 될 수 있으려면 어떤 카운팅이 돼야 되는가? 우선 올라가는 파동이 임펄스 같지는 않습니다. 누가 봐도 임펄스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평행 채널스러운 게 있어요. 평행 채널스러운 거. 일단 BB 추세선, 평행 채널스럽다는 건 일단 BB 추세선이 어, 이런 식으로 그어지면 좋으니까 최전방으로 그어지면 좋으니까 이렇게 그어보자면은 대충 일단 여기 닿고요. 여기도 닿고 여기 여기 여기가 애매하게 닿네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여기가 B고 여기도 B고 어, 그럼 여기는 당연히 A겠죠. 첫 파동이니까 W-A일 거고 여기는 W-B일 거고 W-C가 어딘지를 알아봐야 되고 W-C가 어딜까 생각해 보면은 여기일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W-C가 왜냐하면 W-B가 여기까지면은 여기가 C-1, C-2, C-3, 4, 5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죠? 2파랑 4파랑 안 만나고 임펄스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려가려고 하지만 여기가 X파고 여기가 Y-A파 여기가 Y-B파 그 다음에 여기가 Y-C파 미달이면서 네,
이렇게 나오는 거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카운팅인 것 같네요. 네, 그렇게 나쁘지 않은 카운팅인 것 같습니다. 네, 잘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여기를 들어갈 수 있었을까를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음, 어떻게 저기를 들어갈 수 있었을까? 음, 조금 어렵긴 하네요. 그죠? 이 평행 채널에서 웬만하면은 그 끝날 때쯤 매매를 하게 되는데 그 끝날 때쯤이라는 부분이 되게 애매해요. 왜냐면은 여기가 y-a, y-b-a, y-b-b, y-b-c고 이렇게 C로 마지막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도 있는 거라 가지고 그러니까 되게 끝나기 전까지는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끝나기 전까지는 여기가 뚫리기 전까지는 모른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터미널이 나올지 아니면은 어떻게 다른 식으로 해가지고 터미널처럼 보이지만 다른 파동으로 연결이 될지 이런 거는 미리 알 수 없다. 그래서 요거는 미리 타점으로 잡기가 조금 힘들다. 그렇게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잘 찾으신 것 같고 이게 정말 성립한다면 이제 이게 깨지면서 여기를 돌려야 되고 돌리면서 올라온 거의 618은 돌려주면 이상적이겠죠. 조정파니까. 조정파라도 618을 못 돌릴 수 있지만 또 그거는 그 경우들이 나올 만한지를 판단을 먼저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롱으로 만약에 받는다고 치면 618 돌리기 전까지는 절대 받으면 안 되겠죠. 조정파 다음에 618 돌리기 전까지는 받으면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카운팅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엘리노님 잘 찾으셨고 그 다음에 톡방에 올라온 거 먼저 하고 여기 디코 채팅방에 올라온 조심님 거 네, 해드리겠습니다. 엘리누님 거 다음에는 나비 효과님 거. 자, 아발란체 1시간 봉 2022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돌아가 보겠습니다. 2022년 3월 1일. 요쯤이네요. 그리고 1시간 봉이죠. 왜 다시 되돌아와 버리나? 그러네. 왜 이게 이렇게 되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3월 15일까지,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내려오는 거를 1파 연장 터미널로 봐주셨고, 그 이후에는 되게 빠른 속도로 위쪽으로 되돌리는 게 보이네요. 요거를 어떻게 카운팅 하셨는지 대충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임펄스로 내려오는 걸 기대를 하는데, 임펄스로 안 내려오니까 중간부터 우리는 임펄스로 안 내려온다는 거를 알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보이겠네요. 그죠? 잘 카운팅 해주셨고 그 다음에 오파의 종점을 여기로 두셨네요. 네. 오파의 종점을 여기로 두신 이유는 이후에 올라가는 카운팅이 뭔가 카운팅이 되기 위해서는 처음에 이렇게 A, B로 시작하는 조정파로 시작하는 뭔가면 카운팅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해주셨나 봐요. 그래서 오파가 미달이었다. 이렇게 판단해 주신 것 같고 우선 추세선이 모이는 것도 맞고
135 작아지는 것도 맞고 2파랑 4파 비율도 4파가 훨씬 작은 거 뭐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135 순서대로 보통은 기울기가 얘는 기울기가 완만하고 점점 기울기가 가팔라집니다. 그죠? 완만, 가파르고 훨씬 더 가파르고 보통 이렇게 되는 게 1파 연장 터미널의 일종의 특징이죠. 2파랑 4파는 서로 2파가 더 시간적으로나 가격적으로나 큰 경우가 많고 그래야 추세선이 모일 테니까 이렇게 잘 찾아주신 것 같습니다. 요거는 흠잡을 때는 없네요, 딱히. 요거는 전체적인 카운팅도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고 흠잡을 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의 파동일 텐데 이 앞에 나오는 조정파가 그 다음 조정파에 의해서 0.618 되돌려지는지도 체크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되돌려지기도 합니다. 되게 이상적이네요. 여기 조정파인데 여기도 ABC 조정파인데 C가 한 요쯤부터 이거 뭐지? 조정파인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게 A 그리고 여기서 내려오는 게 B일 수도 있지만 여기가 C가 아닌 이상 여기가 임펄스가 안 되는 이상 여기가 B-A이고 여기가 B-B거나 혹은 B-B-A일 겁니다. 그죠? 요거 아니면 요거예요. B-B-A면 내려오는 게 B-B-B여야 되니까 조정파여야 됩니다. 그리고 B-B면은 내려오는 게 B-C여야 되니까 삼수가 아닌 이상은 어, 터미널이어야 되죠. 요 초반 부분이 조정파니까. 근데 쭉 보다 보니까 요쪽 부분이 지금 조정파인데 3인데 올라가는 게 0.618을 못 되돌린 상태로 너무 많이 내려옵니다. 여기서부터는 눈치를 채야 돼요. 조정파인데 0.618을 못 되돌렸다. 그러면 경우의 수가 터미널, 그 다음에 강세 확산, 그리고 X파가 있는데 여기가 표준 조정이 아니니까 여기가 X파가 나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W는 다시 WXY로 분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터미널이랑 강세 확산밖에 안 되는데 강세 확산 나올 자리는 아니니까 33333 이렇게 터미널밖에 없었고 그 터미널이 웬만하면은 1파 연장 터미널일 확률이 높겠죠. 왜냐면은 0.618을 거의 못 되돌리고 1파가 되게 복합 조정으로 나오고 나서 3파가 내려가는 속도가 되게 느렸기 때문에 3파가 1파보다 더 길어지는 그런 5파 연장 터미널이 나올 확률보다는 1파 연장 터미널이 나올 확률이 훨씬 컸습니다. 그리고 이제 5파 연장 터미널이 나오면은 이 1파보다 3파가 길어야 되고 3파보다 5파가 1.618 이상 길어야 되기 때문에 저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 큰 카운팅이 훼손이 되죠. 그래서 1파 연장 터미널밖에 가능성이 없었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런저런 이유들로 되게 들어가기 좋은 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파 연장 터미널은 ABC의 C파에서 오거나 아니면은 1, 2, 3, 4, 5의 5파에서 오는데 1, 2, 3, 4, 5의 5파에서 오는 거는 잡기 쉽지 않죠. ABC의 C파에서 오는 게 잡기 쉽습니다. 네. ABC의 C파에서 올 때 잡기 쉽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여기서 잡는다 생각을 하시고 요때도 잡을 수 있는 경우랑 없는 경우가 있어요. 방금 엘리누님 카운팅 같은 걸 봤을 때는 ABC, X, ABC였는데 이제 요런 경우에 이 C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 힌트가 필요한 거죠. 네. 정확히 거기서 끝나는지 안 끝나는지에 대한 힌트가 필요하고 만약에 여기 같은 경우처럼 ABC에서 딱 끝나고 이제 여기가 A고 이제 B가 나오고 C가 올라가야 되는 그림이라면은 거의 무조건 근데 여기도 1파 연장 터미널 아닌가요? 여기도 1파 연장 터미널 같이 생겼는데 근데 되돌림이 되게 늦게 일어나긴 하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하면은 되돌림이 너무 느리게 일어납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아니겠죠. 왜냐면은 추세선이 5파가 13 추세선을 돌파를 못하기 때문에
오파가 아마 무제한 삼각 수렴이 될 겁니다. 무제한 삼각 수렴이 될 거면은 아마 한 요쯤 근처에서 끝나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되돌림이 느리네요. 그럼 이제 요거는 또 다른 식의 해석을 내놔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여기가 A고 여기까지가 B-A이고 여기까지가 이제 B-B 여기도 조정파니까 여기가 임펄스가 안 되니까 A, B 다음에 C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A, B가 아니었고 B-A였고 B-B가 올라가는 요런 그림이 이제 나오는 게 생각이 드는데 또 요런 것도 있네요. 여기가 B-A이고 B-B면은 B-C가 나오고 여기서 C가 나오긴 나와야 되는데 C로 눈여겨볼 만한 게 얘밖에 없어요. 얘밖에 없는데 얘는 오파 연장 터미널 같이 생겼고 이 첫 A파 길이의 0.382를 못 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종점이 아니라는 거고 요쯤이 이제 종점이라는 거죠. 올라오는 게 A파가 여기서 종점이고 그리고 이제 B파가 B-A파가 여기서부터 시작이고 B-B파, B-C파 이렇게 되겠네요. 네. 그리고 여기가 B-A파, 여기가 B-B, 그 다음에 B-C 하고 여기가 어, C파. 이게 5파 연장 터미널이고 그 다음 파동 내려가는 이런 식으로 해야 네, 가능성이 요거밖에 없네요. 그죠? 여기가 임펄스가 안 됨과 동시에 요거밖에 없습니다. 네. 동의하시나요? 뭔가 모순점이 발견되셨다면은 바로바로 말해 주세요. 마이크 켜고 발언해 주셔도 되고 채팅으로 해 주셔도 되니까 제 카운팅이 100% 맞는 게 아닙니다. 제 카운팅이 한 그래도 조건을 지킨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맞을 수 있는데 여러분이 제 모순을 발견해 줄 수도 있어요. 애초에 목적이 그런 겁니다, 저는. 제 카운팅의 모순을 던져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많은 게 좋죠. 그래야 교차 검증이 가능하니까. 일단 나비 효과님의 그 카운팅도 좋았습니다. 나비 효과님의 카운팅은 심지어 타점까지 잡을 수 있는 카운팅이었네요. 엘리누님은 찾긴 찾으셨지만 타점으로 잡기는 조금 애매한 타점이었다고 하면은 물론 찾고 나서 타점으로 될지 안 될지 이런 거는 알 수가 없긴 한데 네. 누가 더 잘 찾았다 이런 건 아니고 어, 어떤 케이스는 타점을 잡기도 굉장히 좋은 케이스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비 효과님의 그 카운팅에서 1파를 여기로 잡아주셨거든요. 제가 다시 보니까 여기로 잡아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무삼수를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여기서 A, B, C, D, E 이렇게인가요? 이렇게 무삼수를 생각해 주신 것 같은데 저는 잘 모르겠네요. 저는 그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채널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이렇게 대충 요런 채널 안에서 지금 놀고 여기는 아니고 요런 채널 안에서 지금 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여기를 뚫으면서 여기가 뭔가 무삼수가 나오는 것 같이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아, 저는 그러니까 여기가 C파가 여기가 임펄스가 안 돼서 터미널이 돼도 못 되돌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될만하지 않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이고 없어져 버렸네. 저 정도 디테일은 그렇게 사실 뭐 크리티컬한 디테일은 아니라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수님의 리플 4시간 봉 빙엑스 카운팅 보겠습니다. 여기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죠? 아닌가? 옥토버, 옥토버면 저기가 어디지? 아, 여기구나. 여기죠, 여기. 찾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해주셨네요. 요거는 우선 근본적으로 되돌림이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했을 때, 그죠? 요 부분을 1대1 시간 이내에 되돌려야 되는데, 지금 못 되돌리고, 이쯤에 가서야 되돌렸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요 부분이, 그리고, 여기 2파의 고점이 0.5036, 4파의 저점이 0.5060, 5063, 5060. 겹치기는 하네요. 저점이랑 고점이 0.0003달러 겹치기는 하고, 어, 그리고 1, 2, 3, 4, 5를 그어 주셨는데 13 추세선이고 24 추세선이 이렇게 그어지죠. 그래서 서로 퍼집니다. 보시면은 점점 가면 갈수록 퍼져요. 거의 평행처럼 보이긴 하지만 가면 갈수록 점점 폭이 늘어나죠. 그래서 요거는 퍼지는 게 맞고 평행 채널을 그어봐도 살짝 벌어집니다. 빨간색이 더 밑에 있죠. 그래서 추세선이 퍼지는 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길이는 만족하는지 봅시다. 길이는 만족하는 것 같은데 그죠? 길이는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잘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 시작한다고 했을 때 여기가 A이고 여기가 B고 당연히 그러면 여기가 B-A이고 B-B고 B-C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리고 애초에 이거는 모순이 또 있네요. 오파가 13 추세선을 못 뚫죠. 못 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요거는 근본적인 모순이 있어요. 전부. 여기는 터미널이 아닙니다. 여기도 B-A, B-B, B-C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B-C가 되려면은 여기가 임펄스나 터미널이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가 B-A, B-B, B-C 카운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는 아주 간단하게 여기를 A, 여기를 B-A, B-B, B-B
C라고 아주 간단하게 모양대로 생각을 하겠죠. 대부분 그럴 겁니다. 많은 엘리엇 파동 카운터들이. 하지만 네, 그렇게 하면은 어, 릴리에서는 모순이 생기고 정확히 여기가 종점이고 이렇게 되는지도 아닌지도 불분명하긴 하네요. 앞에서 올라오는 파동이 여기서 끝났어야 되는지. 근데 여기서 끝날 수가 없어요. 터미널로 끝나고 있지가 않으니까. 그러면은 뭐 앞에서 온 파동이 여기서 끝났고 여기서부터 시작인데 여기가 A고 여기가 B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C로 내려갈 때 이렇게 급격하게 내려가는 게 맞을 것 같으니까 혹은 뭐 무삼수 아닐까? 예를 들면 A, B, C, D E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여기는 마지막이 임펄스가 안 되니까 복합 조정인 거죠. 복합 조정. 1파 연장 터미널은 안 됩니다. 지켜주실 거는 지켜주시면서 하셔야 돼요. 요거는 당연히 알고 계셔야 하는 지식이기 때문에 요거는 모르시면 안 됩니다. 요거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라도 공부가 좀 안 되어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하시고 꼭 모든 조건을 다 외워서 지켜주세요. 13추세선 돌파 못하는 거에 대해서 실수를 가장 많이 하십니다. 요거 돌파 못하는 거에 대해서 초보분들이 가장 실수를 많이 하시는데 요건 꼭 지켜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거 13이랑 24 퍼지는 거에 대해서도 실수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미음미음님 거도 한번 보겠습니다. 붙여넣는 이미지가 너무 큽니다라고 하는데 네, 큰가 보네요. 그러면 캡처를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알루미늄 퓨처스네요. 그리고 1, 2, 3, 4, 5가 돼 있고 여기까지로 했을 때 X파로 끊기고 나서 ABC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주신 거고 그 생각이 맞는지 검증이 필요한 단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시간대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알루미늄 퓨처스 MCX 요거 아니죠. MCX 여기 있네요. 요 차트로 보셨네요. 똑같은 차트로 봐야 되니까. 네. 그 다음에 요게 날짜가 4시간 봉에 6월 어디께네요. 4시간 봉에 6월 어디께니까 여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 그죠? 1, 2, 3 어떻게 하신 거지? 아하. 아, 뭔가 약간 애매한데요. 그죠? 모양이. 일단은 성립할 건 다 성립하네요. 모든 조건이 성립 안 할 만한 건 없는데 여기 3파가 좀 이상해요. 여기. 3파가 뭐가 이상하냐? 이걸 어떻게 카운팅 할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면 C가 A의 0.382를 넘겨야 돼요. 최소 조건이죠. 근데 못 넘기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한 파동이라고 해도 A, B, C면은 C가 임펄스여야 되는데 임펄스 안 돼요. 그렇다고 3파를 여기까지로 둬도 문제가 생기는 게 그럼 13 추세선을 4파가 돌파를 해버려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요거를 어떻게 왜 이런 이유로 카운팅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여기를 C파로 하고 X로 하고 여기를 한번 ABC로 더 카운팅을 하시려고 한 것 같은데 아 굳이 그랬어야 되나? 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우선 이 저점부터 올라오는 게 조정파죠. 하나의 조정파고 마지막에 무삼수로 카운팅 하셨는데 뭐 그거는 자유니까 일단은 그렇다고 칩시다. 조정파인 건 변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 이제 B파로 내려오는데 B파가 WXY라고 보신 거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내려오는 게 조정파인데 0.618을 못 되돌렸기 때문에 뭔가 터미널이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거나 혹은 ABC로 지그재그가 나오고 여기서 뭔가 한 개 더 나올 것이다. 아, 좀 애매한데요. 여기서부터 여기로 그으신 건가? 아, 요렇게 그으신 거구나. 채널을. 아, 근데 채널이 성립한다기에는 조금 애매하긴 하죠. 채널은 아닌 것 같고. 어, 왜 그렇게 생각하신지도 살짝 이해를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제 C파로 카운팅 하셨는데, 그럼 여기가 B파인 거고, 앞에 A파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A파가 어디까지일까요? 여기가 임펄스가 되나? 생각해 보시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안 될 것 같죠? 네네, 들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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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정도일 것 같아요. 어, 여기가 무삼수가, 잠시만요. 카운팅 해주신 게, 어, 이,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여기서부터, 여기가 1인가요? 아, 여기서 하면 0.618 이상을 되돌린다. 로 카운팅을 하셨군요. 맞네요. 좋습니다. 네, 보수는 없네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우선 여기가 임펄스가 안 되는데 0.618을 못 되돌렸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전체가 터미널이거나, 그죠? 그러면은 마지막 5파는 지금 페이크아웃을 못했으니까 요쯤에서 무삼수가 나와야 되고 삼수의 형태가 아니라도 괜찮으니까 무제한 삼각형이 나와야 되고 5파로 그런 형태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는 요 위쪽이 무삼수나 뭐 미달 파동이거나 이런 식으로 되고 여기에서 0.618을 어떻게든 되돌리게 만들어서 여기를 C파로 만들거나 아니면은 C파를 중간에 끊어서 복합 조정으로 만들겠다. 이런 취지죠. 맞는 것 같습니다. 음, 네. 좀 생각을 깊이 하신 것 같은데 저게 맞는지 검증을 하려면은 좀 더 많이 제가
들여다봐야 돼가지고 요거에 대한 검증을 제가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조건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조건은 맞는데 일단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요걸 이제 말씀드리고 가면은 이제 앞에 A, B 있고 C가 나오고 나서 요 터미널이 다 되돌려지지 않는 경우의 수는 여기에 X파가 나오고 다시 내려가는 경우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음님이 카운팅 해주신 거는 그런 경우고 그런 경우라고 가정하면은 다 되돌리지 못해도 성립을 합니다. 잘 찾아주셨고 그 다음에 제 목소리가 기계음처럼 들린다고요? 지금도 계속 기계음처럼 들리나요? 그래요? 아, 왔다 갔다 한다고요? 이상하네. 배 선생님의 그 헤드셋이 이상한 걸까? 일단은 괜찮다고 몇 분이 하시니까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어떻게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붓다님이 그 채팅방에 뭐 올려주셨는데 터미널 이후 되돌림 시 0.886에서 한번 반등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 들었는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완전히 1.0 되돌려야 터미널로 보나요? 네, 터미널은 1.0 무조건 되돌려야 되긴 해요. 방금 말했듯이 X파가 나오지 않는 이상 무조건 돌려야 되긴 하는데 0.886에서 한번 반등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 들으신 거는 맞는 말입니다. 왜 맞는 말이냐? 1파 연장 터미널을 잘 살펴보시면은 대부분 이런 모양으로 돼 있고 되게 빨리 되돌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0.886에서 반등이 살짝 나오고 나서 다시 내려가서 1.0 지점을 돌파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A,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B라고 했을 때 B가 A보다 작아야 되죠. 요런 경우는 많이 나옵니다. 요 0.886이라는 숫자 때문에 책에 있는 그 0.5 이내로 되돌리는 요게 성립을 하지 않는 경우가 딱 요 경우 때문에 많이 안 나와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요런 게 있거든요, 보통. 이게 사이퍼면은 786에서 멈추고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사이퍼가 아니고 그 샤크도 있으면은 여기는 지금 샤크가 성립 안 하는데 만약에 샤크면은 이제 좀 눕혀 있어져 가지고 샤크면은 0.886에서 멈추고 돌렸다가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 돌리는 거는 샤크는 목표가가 0.5죠. 0. 요거의 0.5까지는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샤크 실패시키고 내려오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0.886에서 반응이 나오는 이유는 요런 그 차트에서 여기를 X점으로 잡고 그 하모닉을 들어가는 사람들이 꽤나 있어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1파 연장 터미널에 있기 때문에 0.886에서 안전하게 1차 익절을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요거를 나머지 시간에 버텨야 되잖아요. 근데 매우 짧은 관점에서는 이런 거를 1차 익절을 여기서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4시간 본 관점에서 들어갔거나 막 일본 관점에서 들어갔다. 그러면은 여기서 익절을 해주는 게 여기랑 얼마 차이는 안 나잖아요. 근데 그 시간 동안 내가 요 시드를 또 다른 곳에 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익절하는 게 괜찮을 수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이득을 보니까. 근데 단타거나 데이 트레이딩일 때는 이런 거를 0.886에서 미리 익절하는 게 그렇게 크게 이득을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
어차피 1.0에 내가 생각한 대로 닿을 확률이 굉장히 커요. 여기까지 내려왔으면은. 그래서 그냥 1.0 안 닿으면은 시간적으로 어, B가 A보다 커질 때 트레일링 스탑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니까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0.886에서 익절 안 해도. 여기 시간 별로 안 걸리는데 그 정도는 이제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원리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게 날봉 4시간 봉 관점으로 들어가면은 익절하기까지 거의 뭐 주 단위가 걸릴 수 있으니까 달 단위도 걸릴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뭐 일주일을 아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0.886에서 익절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부따님 좋은 의견을 내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케이시님이 어, 이번 차트가 앞부분부터 10월 전 대략 9월 28일 저점 시작하는 경우요. 코수님 차트에서. 자, 그럼 코수님 차트를 한번 다시 봐볼까요? 코수님 차트를 한번 다시 봐봅시다. 리플 대충 어딘지 기억하니까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경우면 어떠냐 이 말이신 것 같은데, 그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경우면 어떠냐?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다 되돌리는 시간이 여기서야 다 되돌립니다. 여기에 가서야. 그러니까 여기를 터미널로 보기는 힘들다는 거죠. 여기를 터미널로 보려면 여기가 C여야 되고, 그럼 여기가 이제 B여야 되고, 여기가 A여야 되니까 요거는 뭐 Y파고, 여기가 이제 뭐 X파가 어디서부터 시작인지 모르겠지만 WX 이건 안 되고 WX 뭐 이렇게 되거나, 그죠? 뭐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리라는 증거가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증거도 없고 현상 그 이후에 나오는 현상도 되게 제대로 안 맞고, 그리고 추세선을 한번 그어보면은 요거는 이제 성립을 하죠. 요건 성립을 하는데 이파가 어디서부터인지도 조금 애매해집니다. 이사 추세선을 그어야 되는데 요렇게 이사 추세선이 그어지거나 요렇게 이사 추세선이 그어지면은 이파가 요렇게 생긴 겁니다. 여기 C파가 A파의 0.382를 못 넘을 것 같긴 해요. 한번 재볼게요. 못 넘네요. 요렇게 이사가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이사를 하면은 2파가 뚫리고요. 아니지, 3파의 일부가 뚫리고요. 그리고 1파랑 3파랑 쟀을 때, 1파가 살짝 길긴 하네요. 네. 그런 부분들에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자체적인 모양도 안 되고, 되돌림도 안 되고. 그리고 2파도 1파를 너무 많이 되돌렸죠. 2파가 1파를 얼마까지 되돌릴 수 있는지를 좀 이제 말해드리려고 하는데, 요게 디테일이 좀 안 잡혀 계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왜냐면 이게 좀 애매하게 적혀 있거든요, 책에. 보시면은 1, 2, 3, 4, 5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우선 퍼져야 되고 1, 2, 3, 4, 5 순서로 작아야 되고 이상적인 모습이죠. 근데 이 2파가 1파에 어디까지 되돌릴 수 있느냐? 그거를 될 때는 나머지 다 없애고 0.618이랑 0.707 정도만 남겨놔 볼게요. 0.618을 안 닫고 올라오면은 최적입니다. 0.618을 닫고 올라와도 되지만 0.618을 살짝 뚫을 거면은 0.707 수준? 요 근처? 요 근처에서는 그래도 멈추고 올라와 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요까지는 제가 어디서 몇 군데 이제 발견을 했거든요. 0.618을 살짝 넘기는 부분,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발견을 했기 때문에 요거까지는 이제 인정을 하는데, 너무 많이 되돌리는 0.786 이상 되돌리는 부분들은 좀 의심을 해볼 만합니다. 0.786에 거의 가까워지는, 그쵸? 요거는 좀 1파 연장 터미널에서 2파 되돌림으로는 적절하지 못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케이시님 답변도 이제 해드렸고, 케이시님 그거 이제 봅시다. 네, 톡방에 올라온 거로. 에이다 일봉이요. 에이다 일봉이군요. 에이다 USDT 날봉. 이게 어디냐. 8월 여긴 것 같네요. 여기. 그죠? 자, 여기 한 4시간 봉으로 돌아가서 되나 한번 봅시다. 우선 저점에다가 한번 가로줄 긋고, 가로줄 그은 순간, 이미 안 되는 것 같죠. 왜냐? 시간 내로 못 되돌립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이거를 좀 더 뒤로, 마감을 좀 더 뒤로 보내도, 그래도 못 되돌립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여기서 되돌렸는데 안 되냐? 시간 내로 안 되돌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여기가 A파고, 여기가 B파고, 여기가 이제 C파라고 생각할 수 있는, 뭐,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여기가 B-B파고, B-A파, B-B파, B-C파. 그 다음에 여기서 어, 어떤 파동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혹은 이런 것도 가능하죠. B파, C파, D파, E파.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 이후 차트를 한번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호라. 음, 돌파 거리가 만족하는지를 또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돌파 거리가 1.25를 넘어버리기 때문에 조금 그렇긴 하네요. A, B, C, D, E 이렇게 하면 되나? 그럼 여기를 D로 하고 여기를 E로 하면 되는가? 뭐 이런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고, A, B, C는 안 되죠. 왜냐면 여기 C가 터미널로 보셨는데 시간 내로 못 되돌리니까 안 되고, A, B-A, B-B, B-C, C 하면은 되는지 모르겠네요. 여기가 C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면 A, B, C, D인데 여기까지가 예를 들어서 A, B, C, D인데 0.75만 넘기면 되니까 여기까지가 이 삼수에 대한 돌파거리고 여기가 X고 그 다음 파동 나오고 있는 걸 수도 있겠네요. 진행시켜 볼까요? 그죠?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아직까지는 모르고 이런 가능성도 아직까지는 뭐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 여긴 어쨌든 현상으로도 안 되고 모양으로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모양으로는 왜 안 되냐? 모양으로는 왜 안 되냐? 이렇게 보셨죠? 이렇게 보셨는데 우선 135 순서대로 작아지기도 하고 2파랑 4파 비교하면 4파가 시간적으로는 길지만 그래도 가격적으로는 짧으니까 뭐 그럴만하고 그러네. 모양적으로는 안 될 게 없네. 모양적으로는 안 될 게 없네요. 제가 착각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왜 착각했냐면은 여기가 지금 너무 비대하잖아요. 그죠? 보통 1파 연장 터미널이라고 하면 뒤쪽이 굉장히 짧고 이쪽이 굉장히 비대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쪽이 굉장히 홀쭉하고 이쪽이 비대하기 때문에 어, 이런 경우도 없진 않습니다. 근데 요게 이상적이고 이런 경우도 가끔 나오긴 한다는 거.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잘못 본 것 같아요. 모양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 이후에 나오는 그 되돌림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가 케이시님의
에이다 1시간봉 8월 18일. 그러니까 캐시님은 그게 어, 고지식이 없네요. 그 되돌림에 대한 지식이 아직 없으신 것 같네요. 그죠? 그거를 이제 좀 익히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네요, 여기. 요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모양은 되게 많아요. 모양이 왜 되게 많냐? 이 터미널이라는 패턴이 애초에 그 웨지 패턴이라고도 하고 다이아고널 패턴이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이 다이아고널은 결국에 그 터미널은 아니고 가장 근본적으로 다이아고널 이런 거보다 엘리어 파동보다 가장 먼저 사람들이 보기 시작한 건 이 웨지 패턴이라는 건데 웨지 패턴의 퍼포먼스가 이 패턴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낮아요. 웨지가 성립할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페이크를 칠 확률이 너무 낮다는 거죠. 웨지라서 내려갈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제 뭔가 힘이 줄어들고 있어 라고 생각을 시켜버리고 이렇게 팍 올라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요런 거에 페이크를 많이 당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은 익절을 잘 못하세요. 익절도 못하시고 트레일링 스탑도 잘 못하시고 기다리다 보면은 그냥 쭉쭉 올라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 부분이 W, X, Y 이렇게 돼가지고 이중 강세 조정이고 그러면 그 다음 파동이 연장 파동이겠죠. 이렇게 터미널로 페이크 치고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 여기서 들어갔으면 본절을 내야 되는데 이렇게 본절 안 내고 있다가 손절을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웨지라는 패턴만 알고 들어가시는 분은 다이아고널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딩 다이아고널이라고 하지만 리딩 다이아고널이라는 걸로 매매를 어떻게 하실 건지 정말 의문이 드는 게 리딩 다이아고널이라는 게 만약에 진짜 있다고 칩시다. 1파에 만약에 이런 게 나왔어요. 그럼 2파 다음에 3파를 먹어야 되는데 이 2파가 그죠? 여기에서 진입해서 이 2파를 먹는 건 역추세잖아요. 그런 걸 먹을 것도 아니고 리딩 다이아고널이라고 해서 2파가 어디서 멈출지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 다이아고널 리딩 다이아고널도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웨지도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도움이 되려면은 이 터미널이라는 거의 특성을 알아야 되는데 ABC의 C파에서 나오는 요 터미널을 방금 제가 타점을 잡기 용이하다고 했고 그리고 요 C들 중에서도 타점을 못 잡는 것도 있으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확실히 터미널로 연결되는 애들만 잡아라. 특히 그 0.618을 못 되돌리면서 내려가는 여기가 조정파인데 0.618을 못 되돌리면서 내려가는 녀석이 나왔을 때 주목해라.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BTC에 그런 어, 현상이 있긴 하죠. BTC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가 조정파예요. 임펄스 절대 아니잖아요, 여기. 0.618 못 되돌렸어요. 그러고 나서 올라가요. 근데 여기가 A, 여기가 B야. 어? 그럼 방금 본 거. 여기서 이렇게 그어서 페이크아웃에서 들어가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게 되면은 1파 연장 터미널을 적절히 잘 매매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2파 영역인 거고, 여기가 이제 4파 영역인 거예요. 그러면 4파가 아직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모르지만 4파 영역이 이렇게 적으면은 더 이상적이고 아직 안 끝났어도 말은 됩니다. 추세선이 모이고 1, 3, 5순서로 크기만 작아지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1, 3 페이크아웃 할 때 잘 캐치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요 같은 경우는 다 못 되돌렸죠. 다 못 되돌려서 절대 안 됩니다. 물론 이런 거일 수 있어요. 자,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A, B, C, D, E가 되돌려진 걸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고려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은 아니라는 거죠. 요런 거일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요 파동을 천천히 분석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웬만하면은 그러니까 본인이 그 웨지 패턴은 잘 발견하는데 요 웨지 패턴에서 다시 안 올라갈 만한 거를 본인이 찾고 싶다. 카운팅을 잘 못하는데도 나는 이 웨지 패턴에서 들어갈 때 승률을 좀 높이고 싶다 하시면 어떤 걸 하시면 되냐면은 찍혔잖아요. 아래로 꼬리가 찍혔잖아요. 요럴 때 첫 번째 나오는 웨지는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이렇게 쭉 하고 딱 찍혔을 때 나오는 첫 번째 웨지는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첫 번째 웨지는 터미널일 수가 없어요. 그죠? 첫 번째 웨지는 터미널일 수가 없다. 터미널은 A, B, C의 C에 나오거나 1, 2, 3, 4, 5, 2, 5에 나오는 패턴이지 A나 1에 나오는 패턴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탁 찍히고 나서 처음 나오는 파동에서 1파 연장 터미널로 보이는 녀석이 나왔다면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A, B, 1, 2, 3, 4, 5일 수는 있죠. 그거는 따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초심님이 디스코드에 올려주신 거 이제 하겠습니다. 초심님 디스코드에 올려주신 거는 솔라나 30분 봉이네요. 솔라나 30분 봉. 그리고 날짜는 안 보이는데 19.776에 26일 19.776에 26일이면 대충 19.776이 한 이쯤이고 여기 도달하지 못한 녀석이 찾았다. 찾은 것 같아. 여기네. 여기야 여기. 15분 봉으로 보겠습니다. 여기네요. 그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바이낸스 선물 차트에서 보셨네요. 선물 차트가 좋고요. 선물 차트에서는 이렇게 찍히네요. 이사 추세선이. 물론 이 정도 페이크는 날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뭐 이렇게 지켜주는 게 좋겠죠. 길이는 135 순서로 작아지고 추세선 보이고 페이크가 나왔고 다 잘 나왔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그 간과하시는 거 다 되돌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과거 차트 적어도 과거 차트에서 나온 거 찾을 때는 다 되돌려야지만 터미널이라는 거 그거는 알아두고 계셔야 됩니다. 요 내려가는 파동 한번 카운팅 해볼까요? 뭔가 요렇게 아, 오히려 나는 여기가 터미널 같은데 이렇게 안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왜 여기를 터미널이라고 생각했을까요? 2파가 1파를 얼마나 되돌리는지는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방금 제가 0.707까지는 괜찮다고 했죠. 그 근처까지고 왜 이렇게 생각했냐?
2파가 여기일 수밖에 없구나. 오케이. 2파의 마지막이 ABC, X, ABCD 이렇게 해서 무삼수고 3, 4, 5.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일단 여기서 내려오는 파동이 끝나려면은 마지막이 임펄스여야 돼요. 그죠?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임펄스가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안 될까요? 1파랑 2파를 보면은 2파가 1파의 0.618 이상을 되돌려버려요. 이쪽에 자세히 보면은 1, 2잖아요. 근데 2파가 1파의 0.618 이상 되돌려버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이렇게 끝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올라가는 거의 시작점이 여기일 수가 없거든요. 여기서부터 시작이면은 이 올라가는 거의 시작이 요 정도의 플랫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건데 그럴 수가 없지. 이렇게 작은 플랫부터 시작하는 복합 조정이 이렇게 커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임펄스로 못 끝나는구나. 임펄스로 못 끝나면 뭐로 끝난다? 터미널로 끝난다. 삼각형으로 끝날 수도 있죠. 근데 삼각형으로 끝나기에는 삼각 수렴의 모양이 마땅치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삼각 수렴으로 끝나려고 해도 보시면은 여기가 A, B, C, D 막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조금 조잡한 것 같아요. A, B, C, D, E라고 하면은 A파가 막 미달 지그재그 같은 느낌이고 저 좀 많이 조잡해 보이는 느낌이라서 이렇게 해봤는데 돌리는 시간 만족하죠? 더 짧아요, 여기가. 지금 여기보다 훨씬 더 짧아요, 기울기가. 그리고 1, 2, 3, 4, 5, 2파 되돌림도 만족하고 1, 3 추세선 돌파하는 것도 만족하고 2, 4랑 모이는 것도 만족하고 길이도 만족하고 다 만족하죠. 전 여기가 터미널인 것 같은데요. 여기는 되돌리지 못해서 안 된다. 여기는 너무 늦게 되돌려서 안 되고 여기는 빨리 되돌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능.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 타점 잡고 들어갈 때는 되돌림 전에 1파 터미널이라고 판단하고 들어가야 돼서 그건 맞습니다. 타점 잡고 들어갈 때는 보시면은 우리가 여기서 타점을 잡는 거잖아요. 보통 터미널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잡으면 손절 라인은 어디예요? 3파랑 5파 비교했을 때 5파가 더 커지는 부분이 손절 라인이고 익절 라인은 엄청 큽니다. 엄청 커요. 손익비가 엄청 장난이 아니에요. 그럼 터미널 모양 보이면 그냥 다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실패를 좀 하더라도 이 정도로 크게 먹을 수 있는 그 경우의 수가 있으면은 무조건 들어가면 이득 아니냐. 그래서 모든 터미널을 다 들어가다 보면은 이렇게 먹는 게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적어요. 그 정도로 터미널을 페이크 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터미널을 조건을 잘 지키고 들어가야 되는 이유고 특히 이렇게 딱 찍히고 나서 첫 번째 나오는 터미널은 리딩 다이아고널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터미널은 절대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 여기서 절대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 그리고 방금 제가 말했듯이 뭐 1, 2, 3, 4, 5파에서 막 이렇게 터미널이 나오는 거는 우리가 보고 진입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터미널인지 4파가 이렇게 그 강세 삼수인지는 강세 삼수가 되게 이런 식으로 생겨가지고 터미널이랑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강세 삼수인지 터미널인지 이런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요거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1, 2, 3, 4, 5에 나오는 터미널은 들어갈 수가 없고 그리고 ABC에 나오는 터미널밖에 그럼 못 들어간다는 거겠죠. 근데 ABC에 나오는 터미널은 앞에 A, B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목격하실 수 있도록 정확히 A, B가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A, B가 없으면 애초에 들어가지 마시고 A, B가 카운팅 되고 이게 A, B인지 알 수 있을 때 그죠? 쭉 나왔다가 여기서부터 조정파 시작되는 거예요. A, B 알 수 있잖아요.
쭉 올라오다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횡보하면 여기서부터 아 A파 시작이구나라는 걸 대충은 알 수 있잖아요. 여기서 조정파로 내려왔어. C-1파가 조정파로 내려왔는데 0.618을 못 되돌려.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굉장히 편리해지는 거죠. 조정파가 0.618 못 되돌렸다? 경우의 수가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터미널로 들어가면은 거기가 꿀자리라는 거. 그게 지금 비트에서 방금 제가 말한 내려오다가 A, B 조정파 나왔는데 0.618 못 되돌리고 올라갔는데 3파가 1파를 못 넘고 추세선 모이면서 페이크아웃이 나오는 경우. 오케이? 이렇게 들고 가시면 됩니다. 리딩 다이아고널로 카운팅하는 사람은 딱히 리딩 다이아고널로 카운팅하는 사람들 거르지 마시고 그냥 저 말고 모든 다른 사람들을 걸러주시면 됩니다. 닐리 하실 거면은. 그쵸? 어차피 저랑 다른 사람들이랑 아예 다른 기준으로 카운팅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준으로 카운팅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리딩 다이아고널로 카운팅하는 사람을 걸른다기보다는 그냥 저만 따라오시면은 리딩 다이아고널은 애초에 생각도 안 하게 되실 거니까 문제 없습니다. 그쵸? 닐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객관적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잡혀가는 기분이 확실히 드실 겁니다. 요까지가 이제 올려주신 부분들인데 요거 말고 이제 질문 있으시면은 쭉쭉 계속 올려주시고 마이크 키시고 질문해 주셔도 되고 공부방 채팅방이나 아니면은 저기 톡방에 쭉쭉 그냥 질문이나 해주실 말씀 올려주셔도 됩니다. 요까지 1파 연장 터미널인데 어, 질문을 받으면서 제가 1파 연장 터미널을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 안 나온 부분들에 있어서 그 리뷰를 해보고자 하는데 1파, 3파, 5파 기울기에 대해서 설명했고 2파랑 4파의 크기 관계에 대해서 설명했고 2파가 1파를 얼마나 되돌리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했고 13 추세선, 24 추세선에 대해서도 설명했고 5파 페이크아웃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지만 5파 페이크아웃에 살짝 여기서 5파 페이크아웃 할 때 요 페이크아웃 여기에 이슈가 있습니다. 그죠? 아실 분은 아실 거예요. 페이크아웃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언제 안 나오냐? 언제 안 나오냐? 여기가 3파의 고점입니다. 3파의 고점은 넘겨야 돼요. 안 그러면 미달이 돼버리기 때문에 터미널은 미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까지는 올라와야 돼요. 근데 페이크아웃이 안 나는 거죠. 그러고 나서 횡보를 해야 됩니다. 추세선, 2사 추세선 뚫어도 돼요. 횡보를 합니다. 이렇게 무삼수. 무삼수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2파의 종점이 C파를 넘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카운팅 하시면 안 되고 이런 횡보가 만약에 나온다. 보통 주말에 이런 게 나오겠죠. 그러고 내려간다. 이런 경우가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5파가 13 추세선을 페이크아웃 하지 않는 경우의 수는 무삼수여야 되는데 무삼수는 5파가 최소한 3파의 고점을 한 번은 뚫어야 된다. 마지막은 뚫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사실 뚫어야 되는지 안 뚫어야 되는지 정확히 저도 잘 모릅니다. 데이터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발견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우선 최소한 이건 뚫어야 된다는 거. 그러고 나오면은 내려가는데, 요거는 타점 잡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타점 잡기 힘들어도 괜찮아요. 요런 경우보다 페이크아웃이 나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신경 쓸 필요는 그렇게 많이는 없어요. 사후에 해석을 할 때 만약에 이렇게 내려왔다. 근데 임펄스로 마무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카운팅은 해야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무삼수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고 또 있죠. 이번에는 13 추세선 페이크아웃이 아니고 오파가 어, 이런 식으로 미달 파동으로 여기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미달 플랫으로 끝날 때는 이렇게 살짝 2사 추세선을 뚫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5죠.
이렇게 5가 나오면은 2차 추세선을 여기가 뚫어도 돼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요 경우 말고 한 개 더 있습니다. 무삼수도 뚫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무삼수도 뚫어도 돼요. 또 뭐가 있냐? 1, 2, 3, 4까지 그려놓고 5파만 바꿔가면서 해볼게요. 일단 5파가 A, B, C인 경우, 이렇게 미달인 경우,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연장 플랫인 경우, 이렇게 연장 플랫. 연장 플랫인 경우에는 C파가 길겠죠. 근데 여기 연장 플랫의 B파가 뚫을 수 있습니다. 살짝. 그 다음에 무삼수인 경우 뚫을 수 있죠. 여기가 5파인데 2사추세선 뚫습니다. 마지막 경우는 정상적인 플랫이에요. 정상적인 플랫이나 다른 파동인데 A, B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C파가 나오는데 C파가 터미널이에요. 예를 들어 5파 연장 터미널이라고 쳐봅시다. A, B까지 나오고 1, 2, 3, 4, 5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도 5-A, 5-B, 5-C라고 하고 5-C의 일부가 이사추세선을 뚫을 수 있어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이건 안 하셔도 되고 이사추세선이 페이크라고 생각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실 부분은 그냥 여기 13 페이크아웃이 나오는 경우만 터미널이 나와야 되는데 13 페이크아웃이 나오는 경우만 잘 잡으셔도 문제 없다는 겁니다. 요까지가 터미널의 그 1파 연장 터미널의 모든 지식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잘 얻어가셨으면 좋겠고 어, 임펄스의 5파에 나오는 터미널도 3파의 종점보다 낮아도 된다고 보시나요? 그거는 당연하죠. 그건 너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미다리 파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렇게 1, 2, 3, 4 미달인데 터미널. 이건 어, 당연한 경우 같아가지고 뭐 예외 같은 게 아니고 그냥 흔히 나올 수 있는 경우죠. 오파가 미달이면 흔히 나올 수가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터미널 마무리됐고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비트에서 몇 개 그 최근에 터미널이 나왔던 부분을 좀 찾아보자면은 여기죠, 여기. 여기는 너무 예쁜 터미널이었습니다. 여기는 아주 큰 관점에서도 나온 터미널이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자, 2고 여기가 4인지 여기가 4인지는 모릅니다. 여기가 4-A, 4-B, 4-C일 수도 있는데 근데 4-A로 긋는 게 맞죠. 왜냐? 이사추세선을 그었을 때 4파가 일부가 뚫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저렇게 긋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그것도 아무 문제 없고 4파가 뭔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13 추세선이 페이크아웃 된다는 거고 이걸 어떻게 미리 알 수 있었느냐는 건데 여기를 카운팅 해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탁 꽂히고 이런 게 있어요. 여기 팍 꽂히는 게 임펄스라고 보면은 여기까지가 A 파일 수밖에 없어요. A, B, C 이렇게. 그건 이해하시죠? 여기서부터 시작이라 보면은 여기 조정파고 올라가는 게 뭐 어떻게 이중 지그재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지그재그든 이중 지그재그든 나오고 팍 꽂히는 거 요게 이제 임펄스라고 보면은 이렇게 A, B, C에서 A입니다. 그 다음에 B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 B는 마무리가 임펄스로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임펄스로 마무리가 되는 부분이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로 어떻게 임펄스가 마무리가 되냐? 여기도 1파 연장 터미널입니다. 잘 보시면은 여기도 이런 식으로 그거 보면은 잘못 그은 것 같은데 여기가
잘못 그었어요. 요렇게 되거든요. 요렇게 밖에 안 돼요. 요렇게 밖에 안 돼요. 요거 말고 다른 카운팅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게 여기를 A라고 했을 때 B가 마무리되려면 B-C가 있어야 되고 B-C가 되는 거가 이제 올라가면서 임펄스인 파동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임펄스가 아니다. 여기가 임펄스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터미널이어야 된다. 물론 터미널도 임펄스에 속하지만 어, 뭐 이런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1, 2, 3, 4, 5파인데 5파가 연장이고 A, B, C 이런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겠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도 문제가 1, 2, 3, 4, 5에서 2파가 1파를 너무 많이 되돌려요. 그래서 그것도 있을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가능성이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이렇게 A, B, C면은 이렇게 2파면 가능하긴 하겠네. 그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1파 연장 터미널 아니면 5파 연장 터미널이네요. 아무튼 요런 데도 존재했었고 그 다음에 아주 대표적으로 존재하는 거는 저 부분이죠. 여기 되돌림이 굉장히 급격하게 나왔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되돌림이 급격하게 나와서 시간대로 되돌렸고요. 그 다음에 또 작은 부분에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역으로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에서 터미널이 나온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여기서 뭔가 터미널이 나온 것 같아. 그럼 4파가 이쪽 부분이니까 최전방으로 그으면은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여기가 2파 ABC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3파 4파가 뭐 이렇게 되든지 5파 그 다음에 여기가 1파 1파의 최소 시작 부분은 여기죠. 혹은 여기 근데 여기까지 시간 내로 다 못 되돌립니다. 보시면은 피보나치 타임존으로 이렇게 해서 그으면은 시간 내로 여기 못 되돌리죠. 여기까지로 해도 시간 내로 다 못 되돌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터미널이 안 되거나 아니면은 오파가 뭐 이것도 안 되겠다. 뭐 그냥 안 됩니다. 여기 터미널이 안 돼요. 터미널이 안 되기 때문에 요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뭐 A, B 카운팅 안 해봐서 모르겠네. 카운팅을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여기서 끝나고 이렇게 불규칙 AB로 시작하는 파동이 나왔다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시작하는 파동이 다른 가능성은 잘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역으로 이게 터미널이 아닌 것을 이용해서 여기가 종점이 아닐 것이다라고 역으로 판단할 수도 있어요. 여기가 저점이니까 종점일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여기서부터 내려오는 파동의 종점이 보통은 여기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은 종점이 임펄스로 끝나면서 나와야 되니까 조정파니까 그러면 터미널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터미널을 다 못 되돌리네 모순이네 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종점이 아니니까 다른 부분이 종점일 거야 이렇게 역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차피 지금 심화반이니까 다들 이해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파가 2사 추세선을 뚫는 경우라도 뚫기 전에 먼저 오파가 3파의 고점을 돌파한 뒤의 경우군요. 그쵸. 오파가 3파의 고점을 먼저 돌파하고 나서 어,
뚫리겠죠. 오파가 무함수라면. 그 다음에 전에 임펄스의 오파에 나오는 터미널도 3파 종점은 넘어야 한다고 답변을 받은 적이 있어서 제가 몰랐네요. 그랬나요?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질문을 오해했거나 아니면은 뭔가 기억이 왜곡됐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임펄스의 오파에 나오는 터미널은 3파 종점을 안 넘어도 되죠. 미달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무조건 넘어야 되면 미달 패턴이라는 게 없겠죠. 애초에. 그러면은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제가 질문을 오해했는데 뭔가 그래서 잘못 답변을 해드렸거나 물어보신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제가 오해를 해서 답변을 해드렸거나 혹은 뭐 뭔가 그 한 단어 차이로 이게 굉장히 뭐다 아니다 이렇게 갈리는 그 학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매치가 안 됐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녹화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